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탈리아에 살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인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자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12년간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한국과 이탈리아 이 두 나라의 교육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이야기고,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좋은 점, 첫 번째, 실용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 그때 제 주변에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빼고는. 다들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태권도, 검도, 정말 다들 한 개씩은 기본이고, 정말 빡센 애들은 4개 정도? 제일 클래식한 게 한자, 수학, 영어, 태권도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학원을 많이 다니는 친구가 굉장히 좀 잘 나갔고 선생님들의 이쁨 받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예컨대 한국의 선생님이 진도를 뽑아 주셔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는 학원에서 다 배운 거지 넘어갈게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빼고 애들이 다 학원 다니니까 저만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공부 못한 내용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손을 들고 저는 학원을 안 다녔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저 혼자기도 하고 지금이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저 혼자 학원을 안 다녀서 이거를 모르는 거니까 뭔가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들어서 그때 손을 안 들었는데, 이게 한국 교육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학교랑 학원에서 배울 게 엄연히 다른데, 학교에서 진도 뽑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진도를 뽑고 학교에서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처럼 안 배운 사람들은 뭐야? 게다가 제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주변 친구들이 눈치를 엄청 줘요. 좀 친한 애들은 부럽다, 난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었고, 좀 안 친한 애들은 네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이런 식으로 눈치 주는 그런 교육 방식의 환경에서 제가 자라왔다 보니까,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한테까지도 별로 이렇게 이쁨 받지 못했는데, 당연한 거죠. 제가 수업 진도도 잘 못 따라가고 애들 다 아는 거 나 때문에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도 싫겠죠. 그럼 이 교육 방식이 진짜 옳은 건가? 그것도 미지수인 게, 이 학원 열심히 다니던 한국 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언어를 구성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발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예컨대 제가 이탈리아 로마 신혼여행 전문 가이드잖아요. 신혼부부분들을 많이 모시고 다니는데, 한때는 제가 공항 샌딩 이제 운전을 하고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뒤에 신부분하고 신랑이 막 떠들면서 이제 아쉽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갈 때 텍스 리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구찌 가방 125만원짜리를 내가 이탈리아에서 샀는데, 여기서 25만원은 이탈리아에 붙은 텍스다, 세금이다. 근데 나는 이 가방을 한국으로 가져갈 거니까 이탈리아에 붙은 세금 25만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절차가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그러시는데, 공항에 장시간 주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웬만한 저처럼 개인 가이드들은 그냥 공항에 데려다 주고 가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텍스 리펀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는데 직접 해주지는 않죠. 그래서 그날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뒤에 탔던 신랑 신부분들이 한 분은 S대 출신, 한 분은 K대 출신이에요. 한국의 명문대들인데, 제가 막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오빠, 투 리펀드가 형용사인가 동사인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발음해서 이 사람한테 이해시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 영어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맞춰야 되잖아요. 게다가 이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 출신이야. 근데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그냥 없다시피 하고, 진짜 다니는 애들이 있다면 영어 정도? 게다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시험이 많아요. 구술 시험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실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하고 말함으로써 기억에도 오래 남고, 언어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제가 실용적인 이탈리아의 교육 방식이 한국의 교육 방식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거는 몬테소리 교육법이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이런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그런 교육 기법만 봐도 이탈리아 교육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앞서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물가가 싸다. 크로와상 1,300원, 커피 에스프레소 1,000원, 피자 5, 6,000원, 쇼핑카트에 치장 잔뜩 봐와도 25만원,
26만원? 전반적으로 저는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줄 알았는데 요즘 보면은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만 봐도 쇼핑카트에 저렇게 가득 채웠는데 25만원 밖에 안 나와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한국은 저렇게 채우면은 50만원? 60만원 그렇게 나온대요. 또 제가 저번에 크로와상 먹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카페에서 1,300원? 1유로 정도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가격으로 절대 못 먹는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 커피 에스프레소 여기는 싼 데는 80센트, 비싸봤자 1유로, 1,000원에서 1,3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웬만한 카페 가면은 3,000원이 넘는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그런 물가가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서민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신 이탈리아는 서비스직, 기술직 이런 게 좀 비싸요. 예를 들면 내가 머리를 깎아준다 그러면은 28유로, 한 32,000원 그 정도, 남자 머리 그냥 깎는 게. 이런 사람이 하는 거는 한국이 훨씬 싼데 전반적인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물가는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더 싸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먼저인 나라. 물론 한국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횡단보도, 이탈리아의 횡단보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마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시내에 와보면 굉장히 큰 메인 거리에 신호등이 없어요. 바닥에 다 지워져가는 횡단보도만 좀 남았는데, 제 손님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길에 자동차들 쌩쌩 달리는데 횡단보도만 딱 하나 있다니 이거 위험하지 않냐? 신호등이 그렇게 많은 한국에서 재작년 기준 이탈리아에 비해 500건 이상의 건수가 이탈리아보다 더 많이 일어났었고, 이 통계도 그나마 재작년에 한국이 약 42년 만에 최저로 4,000명 이하로 떨어진 거래요. 그나마 이게 이탈리아보다 500건 이상의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는 신호등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데 사고율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탈리아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없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잘 서주고, 자동차가 먼저인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데, 예컨대 제가 로마 신혼여행 오신 분들을 모시고 로마의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운데 큰 광장이 있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면 로마 중심 시내에 굉장히 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거긴 뭐 버스, 택시 할 거 없이 굉장히 막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내가 건너려고 신용을 하면은 웬만한 차들 막 버스, 택시 할 거 없이 다 잘 서주는 편이에요. 진짜 잘 서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에서 오신 신혼부부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이탈리아는 자동차보다 사람이 먼저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한국은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신혼부부분들께서 아니라고, 한국은 법적이나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먼저지만 뭐 내가 좀 잘못되면 내 손해니까 그냥 자동차들 다 지나가면 건너는 편이라고. 물론 좋은 사람들은 서주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 빵빵거리면서 클렉션 울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횡단보도 건널 땐 정말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한국은 횡단보도보다는 신호등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큰 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한국은 횡단보도만 있을 경우에는 자동차가 대부분 우선시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말씀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라 저도 좀 의아했는데, 뭐 아무튼 오죽하면은 이탈리아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면은 자동차가 서주는 순위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운전자인데 횡단보도에서 저희 건너려는 사람이 보여. 그럼 서준다는 거죠. 그 순위 첫 번째가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의 천국이죠, 이탈리안. 제가 5살짜리 뭐 어린애를 데리고 손잡고 건너려는 신용을 보인다. 그러면 100대 중 99.9대는 서줘요. 진짜로 서줘요.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에요. 프리마돈나. 여자 먼저, 숙녀분들 먼저.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할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신부분하고 같이 건너는 게 같은 맥락인데, 아무튼 여자분들이 굉장히 우대받는 그런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럼 저희 남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어린이 좋습니다. 여자분들. 그럼 3위는 당연히 남자여야 되는데 아쉽게도 3위는 남자가 아니고 개랑 고양이예요. 애완동물이 남자보다 먼저 우대받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고, 그만큼 이탈리아는 어린이랑 여자분들 그리고 개랑 고양이한테 좀 우선순위를 주는 편이고 정말 횡단보도에 잘 서주는 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극대화시킨 거고, 남자라 그래서 잘 안 서주진 않아요. 제가 막 건너도 그냥 웬만하면 서주는 편이고, 아무튼 이탈리아는 횡단보도에 서면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훨씬 많은 한국보다도 사고율이 적다.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좋은 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공기가 좋다. 저는 미세먼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는 미세먼지까지는 아니었고 황사 정도는 경험해 봤는데, 많은 분들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 황사보다도 미세먼지는 훨씬 마이크로 더 작아가지고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와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날씨 얘기예요. 특히 뭐 한국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더더욱 해외여행 오시는 분들이 와 날씨 진짜 좋다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날씨 또한 이런 맑은 공기 또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탈리아는 날씨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뿌연 날씨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흐리면 흐리고 맑으면 맑고 비 오면 비 오는 그런 정상적인 날씨인데 이게 은근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나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이런 하늘이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컨대 매달 한두 번 정도 매주 일요일날 로마 시내 디젤 차량을 전격 금지시킵니다. 디젤 자동차 그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차는 뭐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정도? 디젤차가 나갔다가 걸리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냅니다. 에코 도메니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가 저번에는 한 달 내내 할 때도 있고 점점 이게 횟수가 많아지는 걸 보니 더욱더 자연에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의 이탈리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공기를 좀 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 솔직히 누가 더 좋은 학벌, 누가 더 좋은 직업, 누가 더 흔히 말하는 돈을 많이 버냐 라는 비교를 한국에선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명절날 가족들 만나러 가기 꺼려하는 분들이 이러한 비교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명절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누구누구는 취직도 하고 멀쩡한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갔다는데 너는 뭐냐?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비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되고 너도 좀 빨리 좀 너한테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잔소리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세대니까. 학교에서만 해도 친구들끼리 비교를 엄청 많이 하죠. 서로 비교를 해요. 성적 가지고 비교해, 학원 다니는 개수로 비교해, 유학 갔다 온 숫자로 비교를 해. 나도 쟤처럼 유학 갔다 왔으면 잘할 수 있어. 이런저런 핑계가 생길 정도로 서로를 비교하는 그런 한국의 모습은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교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휴가 있을 때 뭐 가족끼리 만난다. 예를 들면 뭐 부활절 방학에 친척들이랑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만났다. 그러면은 서로 이런 자존감을 잃을 법한, 자존심을 잃을 법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그냥 그 연휴에 집중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푹 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잘 지냈냐 안부 묻고 요즘 뭐 하냐 묻고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나의 잠재적인 능력은 몰라주고 심지어 도움도 안 주면서 저런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 그거는 입장 바꿔서 제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런 문화가 없는 그런 게 좀 적은 이탈리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보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칭찬하는 나라.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좀 이른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제가 자녀의 입장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의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 분들은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맨날 싸우고 공부도 잘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심지어 제 유튜브 영상 댓글만 해도 굉장히 좀 걱정되고 속상하니까 하시는 말씀인 건 이해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칭찬하면 칭찬했지 자녀들을 막 대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흉보고 뭐라고 하고 그런 자존감을 낮추고 자존심을 낮추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나쳐요. 이탈리아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막 칭찬하는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 아들이 수학 70점 맞았대 진짜 잘하지 않았니? 이러면서 막 별것도 아닌 거. 솔직히 한국에서 수학 70점이면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좀 창피할 수도 있죠. 또 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아들이 있어. 근데 얘가 다닌 지 며칠 만에 징글벨을 마스터했대요. 내 아들이 징글벨 마스터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니? 이러면서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거에 칭찬을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 제 친구들 주변을 보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세고 한국 친구들하고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녀를 칭찬하는 나라 이거는 굉장히 좀 선진국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녀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칭찬해 주시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좋은 편에 속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탈리아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점인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솔직히 이거는 더 많아요.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좋은 점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